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고려대에 있는 사이버 국방학과. 이 친구들은 뭐냐? 예, 이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교수진 뭐 이런 거 소개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졸업 후 진로 보시게 되면은, 요겁니다, 요거. 나머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요.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병과는 통신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특기가 나눠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통신 특기가 아니라 연구 특기를 받나 그럴 거예요. 좀 유니크한 거를 받긴 하는데, 원래 기존에는 사이버사에 배치를 시키겠다 전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AD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관련 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뭐 말이 많으니까 사이버사로도 일부 보내겠다라고까지 뉴스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군내에서는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뭐 석박사 한 인원들도 연구를 시키려면 자격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막 학사 졸업한 친구들에게 연구 업무를 시킨다. 뭐 그런 논란과 이 친구들의 인사계획 그런 것들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는데, 요거는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약간 그 틀을 보자면은 이 친구들은 대학 군 장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관하면은 학사사관이라는 출신으로 구분이 돼요. 네, 요거는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꾸 메뉴가 가려지는데, 네, 들어와줬는데요. 일단 모집대학교 하나죠. 고려대. 네, 여기 수능 봐서 들어가는 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시, 정시. 대학교 4년 수료 후 학사장교로 임관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사장교 출신들은 자기네 출신이라고 인정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이버 국방학과 친구들도 자기가 학사장교라고 생각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행정상으로는 학사장교로 분류가 되고, 이제 특기라든가 기존에 쌓아왔던 경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봐서 인력 관리하는 인원이 적당히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외에 별도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장학금을 이제 4년간 받기 때문에 군복무가 4년이 추가되고요. 기본 의무 복무는 3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7년 복무를 하셔야 되고 5년차 전역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7년 동안 인생이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살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면은 24살이죠. 자, 여기서 7년을 더하면은 군대밖에 안 갔다 왔는데 31살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20대가 없어져요. 물론 계급은 대위이겠지만 갑자기 20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벗어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많은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고려대인데 딴 데 가서 뭔가 했으면은 뭐래도 더 하지 않았을까. 막 주위 친구들 연봉이 막 7천이니 8천이니 이러고 있을 때 한 5년 6년쯤 일해야 연봉 5천쯤 될 거예요. 요것도 이제 부사관이나 뭐 병사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봉급이지만 아마 주위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자괴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있죠. 군인끼리 비교하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방어제대에서 열심히 상급부대 지시사항 이행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은 ADD 가면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관련된 경험을 축적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사이버사를 가셔도 실무 관련된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그 전에 일단 고등학교 성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 외 군사학과라든지 뭐 이러한 군의치 수의학과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사관 제도가 있어요. 여기도 전산이 있거든요. 전산장교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이버보안장교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폐지가 된 것 같고 지금은 전산장교가 있는데, 요 친구들도 들어올 때만 다르지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통신병과에 통신특기 받아가지고 운 좋게 임의 배치되면은 서트반에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밟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상위제대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각종 학교들 있죠. 뭐 화생방학교, 뭐 보병학교, 통신학교, 각종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전산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통신사령부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국직부대 이런 데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뭐 석사 학위가 있으면은 이제 지원 기준이 되고요.
혹은 학사학위 플러스 기사 자격증 있죠. 그러면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정보보안으로 빠지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군무원 계열이 있습니다. 군무원이 뭐 하는 거냐면은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무지가 군대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육군 군무원이 있고 그리고 국방부 군무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육군 군무원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경쟁률은 국방부가 훨씬 셉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정보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이버사가 국직부대거든요. 요거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전산 구급이 있어요. 전산 구급. 요거는 이제 전산 특기예요. 병과는 통신입니다. 군무원도 병과와 특기가 있어요. 병과 통신에 특기가 전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운 좋으면 어디로 가느냐? 사이버사 갑니다. 사이버사. 일로 가면은 정보보안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론.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부사관보다는 군무원이 조금 더 전문가 포지션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을 생각을 하신다면 군무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또한 계급 구조도 이제 부사관이 9급에서 7급이거든요. 그런데 군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1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고로 본 게 3급이어서 그 계급에 장벽이 없습니다. 네, 장교가 7급부터 시작이고 부사관이 7급, 9급, 그러니까 원사가 7급이고 소위 7급이죠. 준사관이 7급입니다. 대위가 5급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군무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9급밖에 없는데 전반기에는 7급도 일반으로 채용을 했었고 특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채의 경우에는 전산을 이제 6급도 뽑고 7급도 뽑아요. 여기도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대위가 5급이잖아요. 그러면은 5급 통신으로서 전산 관련된 가지고 있는 일부 경력을 가지고 6급이나 7급 혹은 경쟁률을 고려하여 8급까지 특채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중사 제대하면 8급이거든요. 4년 지나면 중사가 되고 8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일단 경력은 될 거예요. 7급, 8급 넣어보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요거일 것 같은데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공개 경쟁 채용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경력이 더 많이 뽑아요. 보시게 되면 자, 통신 끝나면은 전산이 나오는데 전산 4급부터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 6급이다. 보시면 준위 이상의 전역 예정자, 계급상 준위이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중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중위는 6급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대위도 5급이니까 해당이 되고요.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또는 모의 해킹 분야.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중위 대위 소위에서는 모의 해킹이나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에서 경력을 쌓을 만한 부대가 많지가 않아요. 방어제대에서 요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인정을 해줄지도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취약점 점검하고 분석하고 모의 해킹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달라서 인정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니면 석사 따시면 돼요. 요거 군 간부 되시면은 그거 있습니다. 아주대 온라인 강의만 들어서 석사 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놔두시면은 전역 후에 6급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외부에서 관련된 경력을 좀 많이 쌓으신 분들, 한 시니어급 정도 되는 인원은 6급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사 전역을 했다 그러면은 7급 한번 보겠습니다. 7급. 요것도 응시 자격이 요 직책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27급하고 27급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7급에 보시게 되면 상사 이상의 계급 7급 말하는 겁니다. 7급 상당. 중사는 요걸로 비벼볼 수가 있어요.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근데 4년이 안 될 거예요. 임관 후 4년이기 때문에 3년하고 막 9개월 3년 8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요 사이에는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초급반이라 그러죠. 초급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원을 해보세요. 아니면 아까 그거 있죠. 석사 따시면 돼요. 아주대 정보보호 그거 석사 따시면 됩니다. 4년이면은 따시기에 충분하니까 따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전삼 8급 7급 엄청 많죠. 8급 중사 이상의 전역 예정자 여기 나오죠. 8급 정보보호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러니까 보직을 한번 이동을 하셔도 2년 이상만 채우시면 8급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군무원으로서 관련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의무복무는 따로예요. 군대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의무복무를 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미필인 상태에서도 합격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용유예를 통해서 군대를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 명칭이 이제 기무사령부죠. 네, 한번 일 터지고 이름 바꾸고 임무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1337, 네, 번호 똑같아요. 기무사령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특이하게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보보호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병사, 네, 병사는 IT병이나 보안병 이렇게 들어가셔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육군에서 무작위 전산으로 랜덤하게 추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해군과 해병, 공군은 전체 특기 중에서 그러니까 육군 훈련소 같은 거 같은데 기초훈련단이란 곳에서 추천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선발한다는 거겠죠. 선발한 인원 중에서 또한 전산 선발을 무작위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정보보호병 있죠. 그거를 지원을 하시면 일정 확률로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러 국직부대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군무원도 있어요. 군무원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시기가 되시면은 별도 지원하시면 되고요. 부사관은 원래 예전에는 이 전문 인력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이 생겼습니다. 요게 생긴 게 부사관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교는 17년도부터 생겼거든요. 이게 이 전문 인력이 없었을 때는 장교도 마찬가지로 장기 복무자 및 복무 연장자만 지원을 해서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전문 인력이 없었는데 사이버 보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나 중위 때에도 지원해서 합격하면은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임관 3년에서 5년차 중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장기 복무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대위 전이 포함입니다. 대위 진 중위 한 2년차 정도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 성적이 상위 30% 이내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여긴 안 써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보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성 과정에서 뭐 사격도 잘하고 체력적인 면도 뛰어나고 뭐 각종 평가들이 있죠. 뭐 분대 전투니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니 뭐 수류탄 화생방이니 막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성적 잘 받고 통신학교에서도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인원들 중에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서 선발을 했었으나 지금은 좀 달라져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지만 들어가서 뭘 하겠다 그러면은 늦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만들어 놓고, 보셨죠? 육사도 컴퓨터공학 전공해서 정보보안 동아리 막 이런 거 활동하셔야 돼요. 3사도 사이버전학과 여기 들어가셔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해킹대회 입상이나 아니면은 정보보안 기사, 기타 등등 관련된 자격증, 임무 수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실력을 갖추는 와중에 모집한다는 공고가 각 부대에 공문이 내려가면은 그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자마자 석사가 없으신 분들은 석사부터 따세요. 네, 아주대 정보통신 뭐 그거 있어요. 사이버 보안 전공 있거든요. 그거라도 먼저 따시고 자격증 따시고 하시다 보면은 근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단기 복무자들은 면접 등에서 떨어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한번 들어가시면은 이제 평생 직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평생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런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에서 정보보안 관련 커리어를 쌓는 방법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급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